안녕하세요. 미래기술 신산업 카페 뉴스 읽어주는 바리스타 이원규입니다. 오늘은 주간브리핑 347호에 게재된 차량 탑재 통신기술의 개발, 광섬유나 무선으로 대체를 하는 내용으로 니케이 오토모티브 8호로 56에서 60페이지에 게재된 특집 기사를 요약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자동차의 전기, 전자기기 등을 연결하여 전력이나 신호를 전송하는 와이어링 하네스를 대체하는 차량 탑재 통신기술의 개발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고기능화와 자율주행화로 한 대당 탑재하는 와이어링 하네스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해 차량 질량이 증대되면서 연비나 전비가 악화되거나 비용이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자동차에는 보통 한 대당 약 20kg의 와이어링 하네스가 탑재되어 있는데 대형 차량에서는 40에서 50kg 정도에 달하는 것도 있습니다. 차량 내부 전체에 깔려있는 하네스를 구성하는 전선의 총 길이는 한 대당 수 킬로에 달하는데 자동차의 고기능화로 많은 전자기기를 탑재하게 되면서 이들 기기를 연결하는 하네스의 양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자율주행화를 생각하면 센서의 증가와 고성능화로 인해 하네스가 더욱 증가되고 고속통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하네스의 지름을 굵게 할 필요도 있습니다. 하네스의 조립은 수작업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름이 굵어지면 다루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하네스의 총 질량을 줄일 수 있으면 차량의 경량화도 가능해지는데 하네스 수를 줄이거나 가늘게 할 수 있으면 배선 작업의 부담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기존의 하네스를 대체할 기술 개발의 방향성은 요구되는 통신 속도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고도의 에이다스나 자율주행 등 고속 대용량 통신이 필요한 용도 전용의 하네스는 스미토모 전기공업, 후르카와 전기공업, 야자키 총업 등의 하네스 업체가 10GHz 이상의 고속 통신에 해당하는 광섬유를 사용한 하네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광섬유는 기존의 금속 하네스와 비교하여 같은 시간에 많은 양의 데이터를 보낼 수 있어 고속 통신이 가능합니다. 신호는 전자파 노이즈의 영향을 받기 어렵고 고속 통신에서는 높은 내노이즈 성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기존의 하네스에서 전송하는 전기 신호는 통신의 고속화에 따라 내노이즈 성능이 약화됩니다. 광섬유의 재료는 유리나 수지 등으로 구리나 알루미늄과 같은 금속을 사용하는 기존 하네스에 비해 가볍고 가늘게 할 수 있습니다. 기가bps가 넘는 고속통신용 광섬유를 사용한 차량용 하네스는 아직 실용화되지 않았는데 스미토모 전공은 2026년 실용화를 목표로 광하네스라고 부르는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스미토모 전공은 ISO 등 표준화 단체에도 참가하고 있으며 2024년 3월에 책정 예정인 광섬유를 사용한 하네스의 규격화를 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스미토모 전공이 비즈니스 기회라고 기대하는 것은 차량에 탑재하는 고성능 센서의 증가입니다. 주행을 실현하기 위해 일반적인 차량 탑재 카메라나 밀리미터파 레이더뿐만 아니라 라이더나 8K 카메라와 같은 센서를 채택할 경우 차량 안팎에서 고속 대용량 데이터 통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네스에서도 10GBps 정도의 고속 통신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스미토모 전공의 기술자에 따르면 금속재 하네스의 전송 속도의 한계는 25GBps라고 하는데 통신의 고속 대용량화에 대응하면 하네스의 직경이 굵어져 질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스미토모 전공은 이러한 고속 통신에서의 광하네스의 우위성을 어필하려고 합니다. 스미토모 전공은 자율주행화를 전망하며 스미토모 베이클라이트와 공동으로 분기 기능을 갖춘 광하네스도 개발하고 있는데 광통신의 고비용화 요인인 FOT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스미토모 베이클라이트는 폴리머 광도파로라고 부르는 자사의 자체 기술을 채택한 분기형 커넥터 개발을 담당합니다. 이 커넥터는 고객의 요구에 맞추어서 여러 광신호의 손실을 억제하면서 합파하여 분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기능을 갖춘 광하네스의 용도로는 예를 들면 8카메라와 같은 고정밀 센서로 인식한 정보를 자율주행용 ECU와 디스플레이에 동시 전송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스미토모 전공은 광하네스의 실용화를 위해 반도체나 트랜시버, 센서, 벤더와의 협력 체제를 구축해 나간다고 하며
광하네스를 사용한 통신 시스템 전체의 비용 절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행만큼 고속통신이 요구되지 않는 영역에서는 하네스를 사용한 통신을 무선 통신으로 대체해 경량화를 도모하는 개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덴소테는 고베대학이나 국제전기통신기초기술연구소와 공동으로 차량 탑재 와이어링 하네스 리스 통합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는 헤드라이트나 와이퍼와 연결되는 하네스에서의 통신을 초광대역 무선, 울트라 와이드 밴드, UWB 통신으로 대체했습니다. 통신 시스템의 다중화 확보를 위해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선을 통신에도 이용하는 PLC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덴소테는 PLC 이외의 백업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블루투스 등 UWB 이외의 무선 통신 방식을 다중화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기초 연구 단계로 실용화 목표 시기 등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다만 일본계 자동차 업체에서는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덴소테는 우선 일본 국내부터 채택을 확대해 나갈 생각이라고 합니다. 덴의 오쿠하라 프로젝트 리더는 무선 통신은 유선에 비해 새로운 기능 등을 추가 설치하는 데 유리하다고 말합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SDV,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에서는 소프트웨어가 자동차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신차 구입 후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SDV화를 전망한 자동차 업계가 향후 계획하는 전기전자 아키텍처의 쇄신도 무선 통신 채택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UWB 통신의 적용 예로는 스마트폰으로 차량을 잠그고 여는 디지털 키가 있습니다. UWB의 특징 중 하나인 고정밀도 위치 확인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데 덴소텐의 시스템처럼 차량 내 통신에 사용하는 사례는 드뭅니다. 차내에서의 무선 통신은 전파 간섭에 의한 통신 속도의 저하나 두절 등 통신 품질에 과제가 있어 신뢰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사용하여 하네스를 줄이는 것은 간섭 리스크 등을 이유로 좀처럼 진척되지 않고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무선화는 검토되어 왔지만 2.4GHz대 와이파이나 블루투스를 사용하려는 사례가 많았다고 합니다. 유는 이러한 다른 통신 방식에 비해 전송 전력이 낮기 때문에 전자섭이 적고 게다가 채널당 500MHz 이상의 광대역 전파이기 때문에 투과성이 높습니다. 이런 특징을 바탕으로 장애물이 많아 안전성이 요구되는 차량에 대한 UWB 적용을 검토했습니다. 다만 UWB를 사용한 차량 내 통신 시스템을 탑재한 차량 2대를 나열했을 경우에는 전파 간섭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덴소텐 등은 무선 통신 간 혼선을 줄이는 간섭 방지 대책으로서 자체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데이터 순실 0.1% 이하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유통신에 의한 대체 대상으로서 헤드라이트나 와이퍼와 연결되는 바디 계열 하네스를 선택한 이유는 그만큼의 고속통신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UWB 통신 속도는 수백 메가bps 정도로 고속통신에는 속하지만 전술한 고성능 센서의 데이터 통신에서 요구되는 속도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또 안전과 직접 관련되는 제어기에 대해서는 무선을 갑자기 사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합니다. 기술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영역에서 부분적으로 무선 통신을 사용하여 하네스를 줄이는 것을 현실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기를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 hjtic.snu.ac.kr에 미래기술 신산업 코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리튬이온 배터리 용량 향상의 한계, 혁신 기술의 실용화 러시라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